네, 자, 이번 주에 가장 강한 종목 확인하고 바로 이번 주 진짜 주식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종목을 한번 보죠.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에 와 있거나 또 52주 신고가에 와 있는 종목을 알아야겠죠. 그래야 지금 트렌드를 알 겁니다. 지금 무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지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들은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네, 뭐 정책 테마 얘기를 하기는 좀 방송에서 하기는 좀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이낙연 관련한 종목이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이낙연 관련해서 뭐 이 같은 제1고 출신이라든지 또 영광 출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우원개발 KT서브마린 특수건설 같은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해저 터널과 관련되는 종목이죠. 그건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 차기 대선 지지율이 너무 이 한교안 대표와 차이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아마 관련한 종목이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되고, 거의 역사적 신고가까지 왔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난 정치적 색깔이 있든 없든 떠나서 뭐 주식하는 사람은 네, 제가 羹 잡는 게 매다라고 했는데 매는 羹 잘 잡으면 되는 것이죠. 주식하는데 나는 나는 어떤 자기 뭐 나는 진보야 보수야 이 성향에 따라 매매를 하고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낙연 총리의 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관련한 종목군으로 트레이딩을 얼마든지 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주도 거의 역사적 신고가까지 와 있으니까 뭐 인정하고 이 종목을 갖고 가거나 아니면 짧게 트레이딩 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겠고요. 그동안에 SK바이오랜드 여러 번 말씀 많이 드렸었죠.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게 되면 시총 4조 5조. 그는 SK 최태원 회장 라인이라 보면 되겠고, SK바이오랜드는 SKC죠. 최신원 회장이 바로 인수를 한 게 SK바이오랜드입니다. 그런데 SK바이오팜은 시가총액 한 4조가 되는데 SK바이오랜드가 시가총액 한 2,500억이면 이 차이가 너무나도 그렇겠죠. 그래서 SK바이오랜드는 또 SK바이오팜이 상장하면서 거기서 주가가 조금 뭐 낙수 효과가 좀 있지 않겠나라고 해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뭐 국고초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SK바이오팜이 내전증 품목 허가를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뭐 어쨌든 관련 사총간이지만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SK바이오랜드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어쨌든 급등을 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보령제약, 동국제약 같은 이런 제약업종들도 좀 주목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고요. 리드코프가 연일 급등하고 있는데, 자, 리드코프는 글쎄요, 일단 지소미아가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으면 리드코프는 매물을 조금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미 이번 주에 강한 종목이지만 다음 주는 굳이 뭐 리드코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들 종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월드를 한번 보시죠. 이월드의 이 박성수 회장이 또 광주 제1고 동물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동안에 연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또 이랜드 그룹 관련해서 또 상장사가 이월드밖에 없습니다. 돈을 잘 버는 그룹이죠. 그래서 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는데도 자, 떨어질 기미는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뭐 거의 한 30% 가까운 28% 9%까지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제 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도 이 정치 테마 매매하시는 분 관점에서는 따블까지 아직 안 올랐으니까 추가 이 정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을 겁니다. 남한산업 최재훈 대표도 바로 광주 제1고 출신입니다. 그 인근에 이런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골프장 운영하는데 수익성은 크지는 않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 안 나오고 뭐 40억, 50억 정도 나오나, 그런데 시가총액이 3,500억이다. 비싸다고 했죠. 지난 이 시간에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게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수급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 테마로 올라가는 거라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번 주도 또 한번 신고가를 깼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면 지수가 좋아서 이번 주는 어때요? 폭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좋아서 올라가면 당연한 거지만 작은 급락을 했는데 남아산업은 역사적 신고가를 깼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치 테마는 그 시기에 주식시장의 흐름과 전혀 무관하게 갑니다. 전혀 무관하게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뭐 백신주나 방산주들, 그리고 이런 정치 테마들, 이런 것은 거의 지수와 상관관계가 제로입니다. 장과 거의 상관관계가 제로라는 것은 전혀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원개발. 자, 보면 52주 신고가를 다시 깰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뭐 대장은 2월 동안 남아산업이니까 우원개발은 뭐 큰 의미는 없고 오히려 KT서브마린이 더 나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해저 케이블을
건설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어떤 정책 테마로 본다면은 해저터널 과거에 이 전남지사 때 얘기였었죠. 네, 목포랑 어디였어요? 제주도 간의 해저터널을 뚫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차기 대권 주자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정책 테마로는 해저터널을 좀 꼽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때요? 52주 신고가를 깨고 날아가는데 아직도 날아가는 게 거래량이 줄면서 날아갑니다. 지금 지수는 급락을 했었는데 거래량이 줄면서 날아간다는 건 전혀 매물이 안 나온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KT 서브마린은 추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같고요. 자, SK바이오랜드가 드디어 의미 있는 이런 자리는 60에서는 넘는 이 자리에 의미가 있었죠. 근데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뭐 4존이 3존이 얘기가 나오는데 시가총액 2,500억, 지금 이제 3천억까지 나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원료의약품, 화장품 또 원료 이런 거에 대해서 B2B만 했었던 기업이죠. B2B. 그랬는데 아무래도 어떤 이 캐파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해서 B2C로 갈 거다라고 제가 아마 1년 전에도 여러 번 예고를 했을 겁니다. SK바이오랜드는 B2C로 갈 거다. 실제로 이번에 먹는 화장품 쪽으로 이 김혜수 씨를 이용해서 홈쇼핑에 나온 게 이게 런칭을 한 게 8월 달인가 런칭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갈목 안 할 만한 선장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캐파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상한가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뭐 SK바이오팜 에서 내전증 치료제가 미 FDA 약품 지정받았다, 품목 허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어부지리로 나왔으니까 갖고 계신 분은 이제 SK바이오랜드와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한 이 사촌간이라는 것밖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월요일 날은 조금 나누어서 절반 정도만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리드코프는 조금 주인을 하시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고 보령제약은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지만 시가총액 6,800원 아직 비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으니까 보령제약은 조금 더 이 극대화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오선을 한번 봐보시면은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들이었죠. 옵트론 테카, 캠트로닉스, 시제는 이번 주도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두 종목은 지수 때문에 못 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 주는 올라갈 수 있겠다 보고요. 옵트론 텍, 최근에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 강학 필름 쪽은 글로벌 선두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야간 주행을 위해서는 적외선 필터, 야간에 이 라인이 보여야 뭐 자율주행을 하겠죠. 그래서 이 글로벌 선두 기업인 옵트론텍이 가장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부터 지금 다시 급등을 했는데 중요한 건 장이 급락하는 장이 이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자, 캠트로닉스와 시젠 모두 시장과 무관하게 매우 강하게 견뎌내고 있고요. YN텍은 이번 지수 때문에 3일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이저 수급이 나가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아마 출발과 동시에 개입으로 가서 다시 역사적 신고가 있는 종목은 쉽게 안 꺾입니다. 대형 산불이라 그랬죠. 역사적 신고가 종목은 대형 산불이니까 불씨가 남아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자 52주 신고가를 찍었던 덕산라이 메탈도 시장 때문에 이 정도지요. 시장이 좋았으면 아마 52주 신고가를 깨고 다시 날아갈 겁니다. 이것도 월요일 날 굉장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YN텍과 옵트론텍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덕산라이 메탈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